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가 자체 종결로 원할 때에만 할 수 있어요. 원하지 않으면 절대 자체 종결이 안 돼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김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이후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학교폭력으로 아이도 저도 지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1년 내내 저희 아이의 신체적인 약점을 잡아 돼지라고 놀렸고 심지어 자로 때려 손등을 시퍼렇게 멍들게 했습니다.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강력하게 항의했고 선생님은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것 같다고 합니다. 앞으로 학교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요즘은 이렇게 상대방의 외모나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부르는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별명을 부르는 모두가 다 학교폭력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상대방이 나는 그 별명으로 불러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경우는 불러도 괜찮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눈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데 그 별명을 부르는 건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이에요. 특히 이 사례처럼 돼지라는 별명은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신체를 비하해서 이렇게 별명을 짓는 거는 저는 무조건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례를 돌아가 보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폭력 신고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학교 선생님께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다음에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잘 귀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사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서류를 한 장 주면서 여기에 너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한번 써봐 라고 하면서 자필로 쓰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이가 저거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아이 편에 빈 용지를 들려보내서 집에서 그럼 부모님과 같이 해서 써와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진술을 따로 A4에다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걸 들려보내시면 됩니다, 학교에. 네. 가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사안 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종이 한 장을 또 주거든요. 학부모 진술서라는 서류를 줘요. 제목이 학부모 진술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단답형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그냥 읽어보면 쉽게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써가지고 서명을 해가지고 아이편에 들려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좀 미흡하고 좀 더 선생님한테 할 말이 더 있는데 어떻게 하지? 별도로 쓰고 싶은 말을 다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절차는 뭐가 될까요? 전남기구에서 이게 학교폭력이 맞는지를 기본적으로 판단하고요.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학교장 자체 종결로 끝낼 건지 아니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올릴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장 자체 종결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학교장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진단서가 있으면 안 돼요.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받게 되는 경우에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종결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도 자체 종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이 보복했다. 보복 우려가 있다. 이 경우도 자체 종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폭력을 원하는데 자체 종결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가 자체 종결로 원할 때에만 할 수 있어요. 원하지 않으면 절대 자체 종결이 안 돼요. 교육지원청 안에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둡니다. 그래서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장학사님들이 서류를 접수를 해서 심의 날짜, 학교폭력 심의 날짜를 잡아서 피해 학생 부모님과 가해 학생 부모님에게 심의 날짜를 통지합니다. 심의 날짜를 통지할 때 그냥 날짜만 통지한 게 아니라 학교폭력 개최 통보서라는 제목으로 오거든요. 거기에 어떠한 학교폭력으로 심의가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학교폭력 내용이 써져 있고요. 그래서 그 통지를 받으시면 통지 받은 날 출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심의위원회에 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님하고 마주치게 되나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주치지 않습니다.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엄숙하고 무서운 자리에 우리 아이를 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석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안 와도 돼요. 사실관계가 서로 엄격하게 다퉈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분명히 피해를 당한 게 맞는데 그 가해 학생이 자기는 그런 행위를 안 했다고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가 좀 힘들어도 오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한 피해의 상황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분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다 이제 돌려보내고 위원들끼리 이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조치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피해 학생한테 어떤 보호를 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를 해요. 그게 치료일 수도 있고 상담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서면 사과부터 전학이나 퇴학까지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결과는 그날 나오지만 교육지원청별로 약간 시간차가 있기는 하지만 2주 정도, 2주 전후로 통보를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부모님도 궁금하시잖아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해 학생들이 우리가 기록을 보다 보면 명확하게 이게 가해가 맞다라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를 할 때는 항목마다 매기는 점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해 학생과 화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 점수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출석해서도 본인이 잘못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